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와 그 극좌표계에서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직교좌표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직교좌표계에서는 평면상의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평면상에 이렇게 X축을 그리고 이렇게 Y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O, 원점 혹은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있죠. 점 P가 있을 때 이렇게 점 P가 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의 X좌표, 즉 Y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랑 점의 Y좌표, 즉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스몰 x랑 스몰 y를 택해서 스몰 x, 스몰 y로 이 점 P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혹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는 카테시안 좌표계 혹은 집교 좌표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번에 배울 극좌표계는 좀 비슷한데 평면상에 점을 표시하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평면상에 점 하나를 잡읍시다. 이런 O라는 점을 잡고요. 이 O라는 점을 폴 혹은 극점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이 한 방향을 택해서 O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직선을 그립시다. 이 반직선을 우리가 폴라 엑시스, 이 왼쪽에서는 직교좌표에서는 여기를 x 엑시스, x축 혹은 y 엑시스, y축이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x축, y축이라는 개념 대신에 폴라 엑시스라고 부르고 얘를 극좌표계에서의 축이니까 극축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O와 즉 폴과 폴라 엑시스가 있을 때 평면상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폴에서 P까지의 거리인 R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라 엑시스, 극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각도가 되는지 이 세타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과 세타의 페어로 우리가 이렇게 R, 세타로 점의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혹은 극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O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극점 혹은 폴이라고 부릅니다. P라는 점이 있을 때 OP의 길이를 극점에서부터의 거리, 즉 스몰 r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이 세타를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타를 이 폴라 엑시스에서부터 OP라는 선분까지의 반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즉 세타라고 표시를 합시다. 물론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점이 있을 때 점을 x, y로 나타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진 않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각도인 세타 대신에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돌았다고 칩시다. 물론 그래도 똑같은 좌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r, 세타는 r, 세타 더하기 2파이라고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바퀴만 나올 필요는 없죠. 당연히 이무의 바퀴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이게 자연수일 필요도 없어요. 정수일 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때는 R이 0보다 큰 경우만 생각을 했지만 R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 세타 대신에 이렇게 R, 세타의 반대 방향으로의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정확히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각도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런 각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에다 파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r, 세타 더하기 파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신에 각도는 그대로 세타지만 거리가 마이너스 r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r, 세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제들을 이 아래 그림에서 좀 더 자세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린 건지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x는 1, x는 2, x는 3, y는 1, y는 2, y는 3 이런 것들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요.
자, 이게 X축과 Y축을 우리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이 이제 1,2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드를 그려요. X가 1인 점, 이건 거. X가 2인 것, 이것. X는 마이너스 1인 것. 그렇죠. Y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를 합니다. Y가 0인 것, Y가 1인 것, Y가 2인 것, Y는 마이너스 1인 것. 이게 이 X는 A, Y는 B들을 모아놓은 그리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을 그려라. 그러면 X축이 1, Y축이 2니까 이 점이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좌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좌표에서는 우리가 R로 표시를 하고 세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R과 세터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이렇게 폴이 있고 이렇게 폴라엑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R이 1인 점,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R이 1인 점, 즉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인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세터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폴라 엑시스로부터의 각도가 세타인 것, 세타가 0인 것, 세타가 뭐 2분의 파이인 것, 4분의 파이인 것,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것,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것, 세타가 파이인 것, 물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타가 0인 것들 중에서 R이 음수인 거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세타가 2분의 파이인데 거리가 음수인 것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다 한 번씩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린 이 동심원과 이 방사형 직선들이 이 세타는 0, 세타는 여기서는 그 90도를 3으로 나눴으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들을 몇 개를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먼저 제가 몇 개의 점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찾아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 각도가 얼마인지를 각각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4니까, 그리고 각도는 0이니까 4,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물론 표시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진 않습니다. 한 바퀴 더 돌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 대신에 4,2파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이무의 그 정수에 대해서 전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이네요. 그리고 각도는 60도네요.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점들도 한번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4,0의 반대인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가 4. 그 다음에 각도는, 자, 각도를 보기 위해서 각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폴라 엑시스가 여기 있고요. 각도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각도는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기인데 꼭 이런 표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표기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각도를 이렇게 도는 대신에 물론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도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 반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4,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뒤에 있는 각도에다가 2파이를 뺀 것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이, 2파이, 3파이로 돌아가는 거니까 4, 3파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4인데 각도가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정확히 반대로 우리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거리는 각도를 먼저 생각해요. 각도는 0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거리가 마이너스 4로
뒤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각도를 먼저 생각하느냐, 거리를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점도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도 여러 가지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먼저 각도는 마이너스 60도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거리는 2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표시하는 방법은 2, 마이너스 3분의 파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2파이씩 계속 더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2, 3분의 5파이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2, 3분의 11파이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파이씩 계속 생각을 빼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도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 방향의 각도, 이 각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각도는 120도죠. 그래서 3분의 2파입니다. 거리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3분의 2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 점을 나타내는 r, 세타라는 표현이 직교좌표계와 달리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딱 하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던 직교좌표계에서의 x, y라는 표현, 그리고 극좌표계에서의 r, 세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편의상 이 폴라 엑시스, 극축은 x축이랑 동일하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이럴 때는 극좌표로 표시된 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직교좌표계로 표시된 점들을 극좌표계의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폴라 코디네이트, 즉 r, 세타로 이루어진 점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x, y를 r, 세타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점 P가 r, 세타라는 극좌표계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x축과 폴라 엑시스, 극축이 일치합니다. 이때 우리가 x좌표를 구해라. x좌표 엄청 쉽네요. x좌표는 그냥 이 점이잖아요. 그죠? 이 점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r 코사인 세트로 구하면 되겠네. y좌표는 r 사인 세트로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r과 세타가 있으면 r 코사인 세터, r 사인 세타로 x좌표, y좌표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가 있을 때 폴라 코디네이트 r, 세타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r, x, y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원점에서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당연히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 취한 거지. 그죠? 그래서 r제곱은, 즉 원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세타는 뭐 세타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몇 개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취하면 x분의 y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것. 여기서 세타는 바로 아크탄젠트 x분의 y는 아닙니다. 그거는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을 때만 그래요. 점이. 왜? 아크탄젠트의 범위는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사분면, 3사분면 했을 때는 계산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래 이그젠플에서 한번 봐봅시다. 물론 이렇게 탄젠트 섹터를 이렇게 x분의 y로 나타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코사인 세터를 나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x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이 직교좌표계에서 1,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라. 그러면 r과 세타를 구하면 되죠. r은 원점에서 1,1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2. 각도는 4분의 파이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얘 뭘 표시한 거냐? 모르면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여기서 이 1,1이라는 점,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이 둘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계산해봐도 됩니다.
거리 루트 2 맞잖아. 이거 1, 1이니까 각도 45도 맞잖아요. 자,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 3은 여기에 1, 2,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1, 2가 있으면 중간이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9 더하기 3의 루트니까 루트 12가 되겠습니다. 각도는 여기 바로 아크타젠트를 취하면 안 돼요. 3분의 루트 3에 아크탄젠트를 취하면 루트 3분의 1의 아크탄젠트를 취한 거니까 얘가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 각도가 6분의 파이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각도는 이 각도니까 6분의 5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크탄젠트를 계산할 때는 나오지 않는 값이라는 것에 유의합시다. 물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르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생각해 놓고 거리가 반대구나, 즉 마이너스 루트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방법은 좀 더 쉽습니다. 4,6분의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X축과 Y축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 코사인 6분의 파이, 4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 루트 3,2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X좌표, Y좌표는 단 한 가지, 점당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유의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고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근데 이 점이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원점에서 거리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반원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각도가 6분의 파이, 30도니까 대충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는 4보다 좀 작아야 되고 Y좌표도 4보다 작아야 되고 이런 거겠죠. 자, 마이너스 2,0이라는 폴라 코디네이트에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니까 각도가 0이에요. 그래서 각도가 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각도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각도가 0인데 거리가 마이너스이니까 이 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요. 근데 원점에서의 거리는 2, 각도는 파이니까 X좌표는 2, Y좌표는 0이네요. 그래서 이 점은 신기하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표현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즉 직교 좌표계에서의 표현이 같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입니다. 직교좌표계에서 x, y에 관한 함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극좌표계에서 r과 세타에 관한 함수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음함수꼴로 나타내면 당연히 이 f, r, 세타는 0 이렇게 나타내고요. 양함수꼴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y는 fx, x는 gy 이렇게 쓰는 것처럼 r은 f세타 혹은 세타는 gr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런 양함수꼴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우리 y는 fx꼴 혹은 뭐 x, y에 관한 음함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의 음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 점을 x, y로 나타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r의 제곱인 이런 p들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당연히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즉 음함수의 그래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음함수 f, r, 세타는 0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음함수를 만족하는 r, 세타의 모임, 얘를 우리가 극방정식, 폴라 이퀘이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몇 가지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조금 더 까다로운 극방정식 그래프를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멀하게 쓰면 그 폴라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r, 세타들의 모임 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썼냐? x, y는 이 음함수를 하나를 만족하면 그냥 오케이,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r, 세타는 우리가 극좌표계에서는 한 점을 표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점의 한 표현은 극방정식을 만족을 시키고 한 점의 다른 표현은 극방정식을 만족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족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의 모임인데 그
극방정식으로 나타낸 각각의 점들이 표현이 여러 가지는 있잖아요. r, 세타도 있고 r 프라임, 세타 프라임도 있고 그럴 텐데 최소한 표현 중에 한 가지가 fr, 세타는 0이라는 것을 만족을 시킬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래 예제들에서 한번 간단하게 봐봅시다. 우리가 r은 세타에 대한 함수는 함수인데 상수함수이죠. 얘의 극방정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뭐야? 되게 극방정식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하네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려라. 그러면 단순히 r이 1, r이 2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시할래? 우리가 r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로 표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양변을 제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또 간단한 것. 세타가 r에 관한 함수긴 한데 상수함수인 세타는 3분의 파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그려라 그러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라 액시스 폴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편의상 x, y축으로 우리가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가 각도가 3분의 파이 각도가 그러면 대충 이렇게 60도가 되겠죠. 각도가 3분의 파이 있는 점들을 전부 모아놔라. 당연히 이겁니다. 물론 r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가? 양변에다가 탄젠트를 취해 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3분의 파이. 근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 그랬으니까 x분의 y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해가 됐어요. 상수함수의 경우에도 좀 신기한 게 나왔네요. 하지만 얘는 엄청나게 그 복잡한 그래프는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폴라 액시스에서 그리드를 생각을 할 때 이랬잖아요. 극축이 있고요. 이게 r은 1, r은 2, r은 3 이렇게 그렸어요. 세타는 0, 세타는 4분의 파이,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그리드를 그릴 때 이 두 음함수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자, r은 2 코사인 세터 양함수 꼴이네요. 얘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릴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만 한번 살펴봅시다. 얘도 원의 방정식인데요. 딱 보면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감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엄밀한 계산해 봅시다. 세타는 2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어차피 상수니까 좀 커지는 거니까. 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세타는 세타가 0일 때 r이 최대값이 됩니다. 네, 그 값이 2였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점점 커지다가 세타가 90도가 되면 r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세타가 점점 커지면은 세타에 따라서 그리다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양변에다가 r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r 제곱은 2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근데 r 코사인 세터는 우리가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원의 방정식 같네요. 2x를 왼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제곱 형태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는 뭔가 원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었다라고 대충은 그렸지만 실제로 그려보면 원인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사실 90도 회전시킨 것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볼 때는 90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얘도 엄밀하게 하면 원이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역시 마찬가지로 대충 봐봅시다. 세타가 0일 때는 0이에요. 세타가 커지면 점점 커지는데 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90도가 될 때 최대가 되고 90도일 때 1, 2, 3, 4 이 값이 됩니다. 그죠?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다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세타가 90도부터 180도까지 갈 때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180도부터 270도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봐요. 180도부터 270도까지 갈 때는 세타가 이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갔던 길을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270도에서 360도까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갈 때도 각도는 여기인데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갈 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2번 도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 되나 정말 체크해보면 간단합니다. 아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사실 똑같은 함수예요. 평행이동한 거 제외하고는. 역시 양변에다가 r을 곱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r제곱, 얘는 r사인 세터니까 r제곱은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까처럼 4r 사인 세터는 4x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지, 4y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y를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제곱꼴로 바꿔주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2이고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0,2인 이런 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앞에 4개는 사실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식인데 괜히 얘를 좀 복잡하게 이렇게 극방정식으로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극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그래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R은 세타. 얘를 그려봅시다. 얘는 세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R이 따라서 증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타가 커지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R은 2분의 파이, 여기에서의 R은 파이, 여기에서의 R은 2파이, 여기에서의 R은 3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는 물론 이 XY 코디네이트 음함수꼴로 어떻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좌표계로 나타내면 굉장히 쉬운 R은 세타라는 함수로 나타냈죠. 이런 그래프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좌표계를 씁니다. 얘를 우리가 스파이럴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소용돌이잖아요. 자, R은 2 나누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터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죠. 이런 극방정식은 직교좌표를 나타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식을 써봅시다. 이거 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터를 왼쪽으로 보내면 좀 더 식이 쉬워질 것 같죠? 왼쪽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터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를 바꿔보면 이 r은 2 더하기 r 코사인 세터 이거잖아요.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더하기 x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양변에서 x제곱을 없애버리면 따라서 y제곱은 4x 더하기 1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포물선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포물선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극좌표계보다는 직교좌표계가 조금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우리가 극좌표계를 그리는 이유를 아까 전에 방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랑 폴라 이퀘이션을 왜 쓸래? 어떤 그래프에서는 직교좌표계보다 극좌표계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그래프의 표현에, 함수의 표현에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많이 봐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 함수를 그릴 때, 뭐 포물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릴 때, 물론 음함수를 다 그리기도 하지만 대칭성을 사용을 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수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gx, y는 0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비슷하게 이 fr, 세타는 0이라는 그래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로 한번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X축 대칭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이 직교좌표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x, y라는 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그래프가 x축 대칭이려면 이 점이나 이 점이 만약에 그래프에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점인 이 x, 마이너스 y 이 점도 그래프에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y 대신에 만약에 마이너스 y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변하지 않으면 음함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x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로 뭐가 있나요? 이런 거 x는 y제곱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x는 y제곱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함수가 바뀌지가 않아요. 따라서 얘는 그냥 x축의 위에만 그리고 나서 대칭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y축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y축 대칭은 당연히 우리가 이 x, y 대신에 x, y라는 게 그래프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x, y도 그래프에 들어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y축 대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y는 x의 4승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뭐 y는 x의 4승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 그래프는 딱 봐도 y축 대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y축 대칭인 걸 판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음함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다 알고 있어요. 이 x, y 대신에 여기 이렇게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가 뭐가 있죠? x를 넣고 y를 넣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음함수가 바뀌지 않으니까 원점 대칭인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크게 그려봅시다. 우리는 직교좌표 말고 폴라 코디네이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점들의 위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에 이 r, 세타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원점에서의 거리가 r, 그 다음에 각도가 세타 이겁니다. 그래서 이 r, 세타라는 점으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있는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표시해 봅시다. 먼저 x축 대칭. 이 점을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원점에서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각도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에서의 거리는 같습니다. 세타 대신에 이 각도가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3, 4분면에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세타 대신에 180도 더 돌아간 거니까 r,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표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있습니다. 봐봐요. 얘는 r,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 점은 r,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 점에서 r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4, 4분면에 있는 점이 2, 4분면에 있는 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 4분면에 있는 이 r, 세타에서 r을 음수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다시 얘도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 2, 4분면에 있는 점이 r,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에다가 음수를 붙이면 이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 4분면에 있는 점 r, 세타를 가지고 2, 3, 4분면에 각각 x축, y축 그 다음에 이 폴의 대칭인 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x, y 혹은 r, 세타 대신에 대칭인 점들을 넣었을 때 음함수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프가 각각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다고 칩시다. 물론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알 컴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가끔씩 쓰긴 하는데 이거는 그 막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넣었을 때 막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도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바뀌지 않으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이 점인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인 겁니다. 뒤에서 그런 예제들을 봐봅시다. 만약에 이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즉 이 점을 넣었을 때 그 알 컴마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음함수가 바뀌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 컴마 세타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세타도 들어가니까 그래프는 y축 대칭인 거예요. r 대신에 마이너스 r로 바꿨을 때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다고 칩시다. 혹은 음함수가 바뀌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세타랑 알 컴마 세타가 동시에 그래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폴 대칭, 원점 대칭 혹은 극점 대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극방 정식을 사용을 해서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 리마송 그리고 카디오이드입니다. 이 리마송에 여기에 C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붙었는데요. 이거 세디유라고 해서 C의 발음을 키역 아니고 시옷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마송이에요. 이 리마송의 그래프는 이 R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터, A 플러스 마이너스 B 사인 세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우리 한번 이 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 R, 세타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X좌표의 대칭인 것. 이 R, 마이너스 세타. 이거 알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이 세타를 넣나 마이너스 세타를 넣나 똑같잖아요. 우함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에 R, 세타 대신에 R, 마이너스 세타를 넣는다고 그래프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의 반을 줄였습니다. 세타가 그 0부터 파이까지 즉 x y좌표가 위쪽에 있는 것만 그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분면에 있는 점을 물론 두 가지로 다 나타내 봅시다. 이 사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으면 되니까 뭐 이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다른 나타내는 방법. 이 각도가 세터니까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따라서 얘를 r, 파이 마이너스 세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이 우리 사인 그래프 알잖아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세타를 넣나 파이에서 이렇게 와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고 그 말은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경우도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인 것까지만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마송은 특별하게 A랑 B가 같은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2 코사인 세터가 R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그래프 R은 2 더하기 4 코사인 세터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폴이랑 폴라 엑시스가 필요해요. 편의상 이렇게 X축과 Y축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세타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번씩 써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리마송의 일반적인 형태를 곧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리마송을 훨씬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그 함수를 봅시다.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양수인데 1에서 0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갈 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값. 세타가 이렇게 3분의 2파이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R이 0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세타가 3분의 2파이인 것. 이렇게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점들을 몇 개를 찍어 봅시다. 사실 다 찍을 필요 없어요. 세타가 0일 때는 R이 6,
찍었습니다. 세타가 점점 이제 세타가 늘어남에 따라서 R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확 줄어드는데 여기 0,2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세타가 3분의 2 파일 때는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를 한번 빨간색으로 이어봅시다. 그래서 세타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다가 세타가 3분의 2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타가 3분의 2 파이부터 파이까지 갈 때는, 그래서 각도가 지금 이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 영역에 있을 때는 R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R이 마이너스 2니까 점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점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 1, 파이, 여기가 2, 파이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어요. 그쵸? 아니지. 마이너스 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수일 때는, 여기서 양수일 때는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를 뒤집은 것,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얘를 X축 대칭이니까 한번 그대로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X축으로 뒤집었습니다. 얘가 리마송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나오는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거나 이 그래픽 툴을 사용해서 그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살짝 지웁시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 음함수꼴로 그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점을 찍어서 그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리마송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 리마송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더 큰 형태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B가 더 작을 수도 있고 B랑 같을 수도 있고 B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B가 A보다 작을 때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얘가 조금 더 작으니까 찌그러지긴 찌그러지지만 음수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다들 이게 그 A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의 형태입니다.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사인이 되거나 이러면 얘가 뒤집히거나 반대로 된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진 않는 형태.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A랑 B가 같을 때는 정확히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다가 각도가 파이가 되면 확 줄어들고 다시 X축 대칭임을 살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A가, 그래서 이 A랑 B가 같을 때를 보면은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하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트 모양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 카디오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이 카디오이드가 하트랑 비슷하대요. A보다 B가 클 때는 그 각도가 적당히 커지면 음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점 혹은 폴이 이 점에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원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각도가 양수일 때 음수 형태가 되고 얘가 이렇게 뒤집힌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특히 카디오이드일 때는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R은 1 플러스 사인 세터를 그려라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A도 1, B도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물론 얘가 회전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야겠습니다. 세터가 0일 때 R은 1이에요. 맞죠? 사인은 점점 커지고 세터가 그 2분의 파일 때는 R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세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R이 점점 줄어들어서 0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자, R은 1 사인 세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역시 이렇게 폴과 이 폴라 액시스를 그려줍시다. 그리고 편의상 X축, Y축도 같이 그려봅시다. 자, 세타가 0일 때 R은 1이에요. 맞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은 0이에요. 점점 R이 작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R은 점점 커져서 2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디오이드 형태네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폴라 액시스로 그려봅시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만 그리면 돼요. 코사인이 세타가 0일 때는 1이니까 2잖아요. 그죠? 코사인은 점점 줄어들어서 세타가 2분의 파이면 0이 되고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타가 파이까지 가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R은 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그렸습니다. 나머지 반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카디오이드를 그려봤습니다. 리마송과 카디오이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리마송과 카디오이드가 되게 그 사이클로이드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얘는 사실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원을 하나를 또 놔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하나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이렇게 빙그르르 돌립니다. 이 위쪽 원을. 그러면 이 원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자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취가 이 리마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짧아지고에 따라서 A가 B보다 큰 형태, A가 B보다 작은 형태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극방정식을 사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로 이 베르누이의 렘니스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렘니스케이트는 그리스어로 리본에서 나온 건데요. 얘의 정의는 이 R 제곱은 A 코사인 2세터, A 사인 2세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대칭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에 P, R, 세타라는 점이 있으면 이 대칭에 있는 점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R, 세타였어요. 4, 4분면에 있는 점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되니까 R, 마이너스 세타. 2, 4분면에 있는 점은 얘를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세타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식에다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어봤자 식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얘는 이 점도 들어가고 이 점도 들어가고 이 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프에 동시에. 따라서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 동시에 만족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1, 4분면만 그리고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R 제곱은 A 사인 2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고요. 사실 코사인을 그려서 그래프 개형을 얻으면 똑같이 사인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세타 방향으로 그 코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사인이 나오는 거니까 그 극방정식에서는 세타 방향으로 적당히 회전하면 나오는 거죠. 자, R 제곱은 8 코사인 2세터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이니까 표로 한번 세타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세타가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 2세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R 제곱, 그 다음에 R이 있겠습니다. 그냥 다 열심히 그릴 수도 있고 책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해봅시다. 세타가 0일 때는 코사인은 1입니다.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에요. 점점 커지면서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사인은 0으로 줄어들었고 R도 R 제곱도 0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4분의 파이에서 늘어나서 2분의 파이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핵심인데요.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R 제곱은 음수.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를 머릿속에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세타가 0부터
이렇게 4분의 파이까지 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루트 8,0에서 거리는 루트 8, 각도는 0. 여기서 점점 줄어들면서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즉 0,4분의 파이까지로 갈 때 거리가 0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 이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물론 r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도 같이 그려야 돼요. 하지만 뭐 1, 4분면에 그린 다음에 대칭하면 되니까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얘를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각각 생각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리본이 되는 거죠. 이 둘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 그래프를 그 직교좌표에서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얘는 어떻게 그 직교좌표에서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초점 두 개 놓고 초점 두 개에서의 거리에 이 녹색 선 두 개의 곱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러면 램니스케이트가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식은 뭐 여러분이 수학원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램니스케이트인데,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얘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음함수꼴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거니까. 하지만 극좌표로 나타나면 그리기가 되게 쉬웠죠. 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몇 개 그리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생김새를 유추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좌표계를 쓰는 겁니다. 자, r 제곱은 코사인 2세터.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아요. 자, 어디 보자. 세타가 0일 때는 r 제곱이 음수네. 그리면 안 됩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까지 가면 r 제곱이 전부 음수네. 그리면 안 됩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는 0, 2분의 파이일 때는 최대값인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1, 4분면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가 그린 겁니다. 쉽죠? 자, 마찬가지로 r 제곱은 사인 2세터가 있다고 칩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우선 한 편의상 1, 4분면만 먼저 그려봅시다. 그 램니스케이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인이니까 점점 0이에요. 점점 커지다가 4분의 파이까지 갈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세타는 4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세타가 그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갈 때는 사인이 음수잖아요. 여기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램니스케이트입니다. 램니스케이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로 이 로즈, 장미가 있습니다. 얘는 R은 A 코사인 N 세터, R은 A 사인 N 세터고요. N이 홀수일 때, 물론 이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리기가 되게 편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N개의 이파리, N이 짝수일 때는 2N개의 이파리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그림이 편합니다. 물론 얘도 딱 보면, 자 봐요. 딱 보면 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똑같으니까 얘가 x축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위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 r은 4 코사인 2세터라는 걸 한번 그려본다고 칩시다. 물론 4는 별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프의 형태만 한번 봐봅시다.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자, 코사인을 봐요. 얘는 사실 로즈랑 똑같습니다. 코사인이 세타일 때 가장 컸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세타가 4분의 파이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도가 여기 이때일 때를 대충 그렸습니다. 이때를 그려봅시다. 즉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를 그려봅시다. 얘는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이 램니스케이트에서는 r 제곱이어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즈에서는 이게 r이에요. 그래서 그냥 음수 대신에 양수를 그린 다음에 r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 코사인이 0에서부터 세타가 여기 한번 써봅시다.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가고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우리가 r은 그 4에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4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r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음수를 취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요. 코사인은 이제 주기 함수니까 똑같은 것들을 계속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2분의 파일 때부터 파일 때까지를 그려요. 파일 때부터 2분의 3파일 때까지를 그려요. 2분의 3파일 때부터 2파일 때까지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겠죠. 얘를 화살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지우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각도가 여기일 때, 이거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각도가 여기일 때 얘를 그린 게 아니에요. 각도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이걸 그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도가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갈 때는, 그러니까 즉 각도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맞죠? 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R은 사인 4 사인 3세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봐요. 얘는 여기 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0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그 점점 커져서 최대로 커질 때는 그 3세터가 2분의 파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3세터가 2분의 파이가 되게, 즉 6분의 파이가 되게,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나요? R은 여기서 0에서 4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기함수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세 개의 그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수가 될 때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가 나오는 거죠. 이때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r을 그리면 0부터 마이너스 r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를 뒤집은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4로 갔다가 0으로 가는 것,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이니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린 거예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얘를 다시 한번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3분의 2파이까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까지 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파이부터는 한 바퀴를 더 돕니다. 파이부터 이렇게, 왜? 여기에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왜? 여기에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n개의 이파리가 나오는 이유는 0부터 파이일 때를 그릴 때랑 파이부터 2파이까지를 그릴 때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인지하기가 아주 쉽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R은 4 사인 2세터, 이것도 그릴 수 있겠죠. 얘도 로즈인데 이파리가 2n개예요. 그래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개니까 하나 그린 다음에 나머지를 따라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사인 딱 봐도 점점 커졌다가 4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를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는 순서는 좀 다르죠. 그리는 순서는 순서까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됐다가 3, 4분면에 갔다가 4, 4분면에서는 R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렸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극방정식 그래프들의 복습과 좀 새로운 것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개형만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극방정식이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R은 코사인 세터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거 우리 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면 세타가 움직일 때 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갈 동안 R은 1에서 0까지 가고,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갈 동안 R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그려봅시다. 세타가 여기 1이에요. 1,0입니다. 세타가 점점점 커지면 R이 줄어들어요. 90도가 되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지만 R이 음수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커진 겁니다. 그죠? 물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죠. X축 대칭이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라.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3파이까지, 2파이까지 이렇게 두 바퀴 도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전형적인 카디오이드예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니까 하트에 점 4개 찍어보면은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 수 있지만 왼쪽처럼 그려봅시다. 세타가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파이로 갈 동안 R은 2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X축 대칭이니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R은 2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얘는 이제 약간 뭉툭한, 여기 코사인 세터는 여기 1 때문에 0까지 확 가지만 여기에 있는 이 코사인 세터는 2 때문에 적어져 봤자 R이 1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뭉툭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타가 0일 때는 3, 세타가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일 때는 2, 세타가 파이일 때는 1 이렇게 되니까 이 세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R은 1 마이너스 2 사인 세터를 한번 봐봅시다. 얘는 사인 세터가 사인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터랑 똑같으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R은 최대값이 되니까 R은 3이에요. 그죠? 세타가 만약에 0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R은 점점 줄어들어서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 사인 세타가 1이 돼야 되니까 세타가 만약에 6분의 파이까지 커지면 R은 0이 됐어요.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커지면 R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리마son 형태를 아니까.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납니다. 0일 때는 1을 지납니다. 6분의 파일 때는 0을 지나고 각도가 2분의 파일 때는 0을 지나요. 이 4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한 바퀴 돌리면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좀 꺾여졌지만 그런 값도 합시다. 자, 1 플러스 2 코사인 세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점만 찍어보고 체크를 해봅시다. 세타가 0이면 3, 세타가 2분의 파이면 1, 세타가 파이면 마이너스 1, 이 세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X축 대칭으로 이용하면 그림이 간단하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R은 4세터. 그냥 4는 상수니까 별 문제 없고, 얘는 그냥 스파이럴의 그래프, 세타가 커지면서 R이 같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3파이까지 그렸어요. 4파이까지 그렸어요. 5파이까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R은 2의 세타승,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왼쪽이랑 거의 같지만 지수함수니까 세타가 커지는 것보다 R이 커지는 게 훨씬 빨리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개형만 그리는 거니까. 그죠? R제곱은 코사인 2세터를 봅시다. 이거 전형적인 랩니스케이트 형태입니다. 얘도 코사인 2세터니까 세타가 0일 때,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안 그리는 거예요. R제곱이 음수니까. 나머지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거나 r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거나 똑같으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앞에서 그렸던 것들입니다. r 제곱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칩시다. 얘도 렘니스케이트라는 걸 알면은 어떤 축에서 이파리가 생기는지를 알고 그걸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얘도 보면 코사인이 음수면 안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음수면 안 돼요.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그리면 안 되고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이 0, 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이잖아요. 얘를 그려주고 x축, y축 원점 대칭을 그려주면 되겠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r 제곱은 사인 2세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네요. 이것도 일사분면만 그려보면 그 4분의 파일 때 사인이 최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사인이 음수면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2, 4분면, 4, 4분면은 그리면 안 됩니다. 3, 4분면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r은 코사인 2세터를 살펴봅시다. 자, 얘도 이제는 얘는 로즈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2가 짝수니까 4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코사인이 여기서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그냥 x축, y축 원점 대칭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는데 자, 세타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동안은 함수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여기서 0에서 1이 되는 것 대신에 음수 형태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계속 그려봅시다. 2분의 파이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 파이일 때부터 2분의 3파일 때까지, 2분의 3파일 때부터 2파일 때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r은 코사인 3세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이파리가 3개인 걸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3개인 걸 그리면 되는데 코사인이 3세터가 0이 되려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대충 6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눠서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럼 코사인은 여기서 1에서 0으로 이렇게 뚝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2파이 영역에서는 음수로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에 6분의 4파이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4파이까지 이렇게 갔다가 6분의 5파이일 때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맞죠? 이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0부터 파이까지 세타가 움직일 때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는 똑같은 게 한 바퀴 더 도는 거지. 이게 파이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자, r은 사인 3세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이제 왼쪽처럼 그려야 되지만 사실은 더 쉽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왜? 코사인이 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그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 XY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는 R만큼 근데 3세터니까 그 3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가 봅시다. 여기서도 사인이 0에서 시작해서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를 갈 동안 사인 3세터가 0에서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커졌다가 작아져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R은 사인 5세터를 그려라. 이것도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얘도 그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형만 그리는 거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R은 코사인 2분의 세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아직 명확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 R이 움직일 때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볼까요? 세타가 움직일 때 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세타가 0에서 파이를 거쳐서 2파이를 갈 동안 R은 쉽네요. 1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각도가 0일 때는 1이에요. 각도가 파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다가 90도일 때는 0까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180도까지 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에서 2파이로 갈 때는 뭐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그릴 수 있죠. 파이가 이제 2파이부터 4파이까지 갈 때는 당연히 이게 대칭이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빨간 부분은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거고 그 녹색 부분은 합쳐가지고 녹색 부분, 빨간색 부분을 합치면 0부터 4파이까지 그린 겁니다. 자, R은 1-sin 3세타를 그려봅시다. 얘는 우리가 앞에서 그린 형태는 아니니까 엄밀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 R이 세타가 0일 때 R은 1이죠. 그리고 그 점점 커져서 그 세타가 2분의 파이면 R이 제일 커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얘를 중간에 그려라. 그러면 R이 점점 줄어들다가 3분의 파이까지 갈 때 점점 줄어들다가 3분의 2파이,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살짝 꺾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그래프의 개형만 그린 겁니다. 좀 더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자, R은 이제 1-2 sin 3세타라고 합시다. 얘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 왼쪽 그림에서는 여기서 0까지만 갔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0까지 가는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역시 대충만 그리겠습니다. 1,0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끝까지 더 가요.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가. 그래서 이 그림은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맥시멈이 됐을 때는. 또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커질 때는 왼쪽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줄어들 때는 여기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올 때는 왼쪽 그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냥 극좌표계에서 생김새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서 아래 두 개의 식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이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터. 이건 어떻게 그릴까요? 얘는 코사인이 0이 될 때마다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점점 커지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를 그렸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에서 0까지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세타가 점점 커질 때 어떻게 그리냐?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세타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세타가 없었으면 얘는 원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겠구나.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라. 근데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죠? 네, 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극방 형식 그래프를 그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파라메트릭 커브, 매개 변수 방정식도 그렸습니다. 물론 이거 손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러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사실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두 가지 툴입니다. 둘 다 무료고요. 하나는 그 울프랑 알파라는 사이트입니다. 되게 유명하고 이거 꼭 그 그래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수학을 이제 자연 언어로 놓으면은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폴라플롯이라고 쓰고 여기에 뭐 r 제곱은 사인 2세타 램니스케이트 식이었잖아요. 쓰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극방 형식 같은 거 있을 때 모르면 이런 데 그려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고 설치해서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라고 얘가 그 엘지브라 플러스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그 수식 함수 이런 것들 되게 그리기 편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fx는 4sin 2x 이거 로즈죠. 이걸 그린다고 칩시다. 얘를 폴라플롯 해서 곡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 ft, t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면 얘가 극좌표를 나타내거든요. ft, t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이 오른쪽처럼 예쁜 로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내가 그림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울프랑 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웹에 접속해서 그리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 극좌표계에서의 미적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